안녕하세요. 1월 19일. 이번 주도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다행히 어제 미증시가 일단 또 약간 급등을 했죠. 일단 급등한 주요 이유, 어제 그 TSMC 실적이 발표되었죠. 그래서 시장치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이유상으로 어제 우리 국내 증시도 그죠. SK 하이닉스 위주로 장 후반에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일단 미증시도 그 영향을 조금 많이 받은 듯 합니다. 그래서 다우가 0.54, 그리고 나스닥 1.35, 그리고 S&P 500 0.88%대에서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 원래 오늘까지였죠. 미정부 셧다운 기간. 이게 일단 6주인가요? 아무튼 6주 또 연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또 단기적으로는 이게 또 불확실성 또 해소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좀 복합적인 이슈 사항으로 미증시 모두 급등, 나스닥이 상승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영국이 유럽 증시는 영국 강보와 프랑스 1%대, 그리고 독일 0.83 모두 빨간불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36%대 급등했네요. 일단은 TSMC 영향, 이게 또 반도체, 엔비디아도 올라갔겠죠. 3.36% 올라갔으니. 기술주 랠리에 나스닥 1.35, 엔비디아 또 최고가 경신했다라고 하네요. 애플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가 크게 뛰었다 해서 애플 개장 초부터 3% 이상,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플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또 변경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어제 TSMC 실적, 요 또 이슈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정부 셧다운 부분 자체가 해결이 되었고, 또 일단 주간 신규 보험 청구자 수가 18만 7천 명으로 직전 주보다 16,000명가량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 그만큼 조기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더 늦춰질 수 있다라고 시장은 인식. 이제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된 듯 합니다. 그죠? 아무튼 오늘은 좀 불금이 좀 되어주기를 바라보면서, 현재 미선물 3대 지수 일단 약간 혼조세, 큰 의미는 없고요. 프리스티지 바이오로직스에서 홀로서기 지원군 셀트리온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동안 힘을 못 썼습니다. 이 프리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이게 생산 효율이 엄청 좋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동안 아무튼 못 썼던 부분을 셀트리온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임상 물질에 대해서 CMO 파트너사로 만들었죠. 해서 90억 정도 일단 계약 체결이 나왔고, 이외 추가 정액을 전제로 한다라는 점에 주목이 된다. 일단 셀트리온과 90억 원 규모의 임상물질 CMO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기간은 5년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죠, 여기에서 일단은 좀 잘 되면 또 셀트리온 쪽도 일단 당연히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어제였죠. 우리 셀트리온, 화이투베, 알보칠 등에서 동아약품으로 넘겼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죠, 매각 절차가 거의 마무리가 된다라는 점, 당연히 호재 소식이죠.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오늘 회사 측에서 보도 자료로 또 나왔고요. 셀트리온 그룹 다케다 프라임 1케어 사업금 매각 성공적 마무리에서 다케다 의약품 판권만 2,471억의 매각, 3년 만에 1,400억대 매각 수익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사업권 전략적 분할 매각, 사업구조 개편에서 기존에 우리가 그 2,000억에 대해서 중국의 CTC 그룹 쪽에 넘겼죠. 2,000억 부분이랑 여기 2,000억, 2,400억 합쳐서 4,400억. 우리가 인수했던 금액 자체가 대략 3,000억대 부분이니까 그죠. 1,412억대. ETC 판권은 유지, 전문의약품 국내 제조 2개 전문의약품 제품 아래 독점 공급에서 추가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자금 유동성 확보 통한 선택과 집중, 신약 포함 파이프라인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합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지난 2020년 다케다 제약으로부터 인수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프라이머리 케어 사업 권리를 3년 만에 성공적으로 매각했다. 셀트리온은 18일 동아약품과 약 370억 규모의 프라이머리 일반 의약품 제품에 대한 사업권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감기약, 화이투뱅, 구내염 치료제 알보체 등 4개 제품에 대한 사업권을 이전, 2,472억 규모의 분할 매각 순조롭게 하면서 차익 1,412억. 아까 우리 기존에 그죠, CBC 그룹과 2,000억대.
이번 매각 수익은 그동안의 판매 강화 및 사업 효율을 통해 꾸준히 사업 가치를 높여온 결과다. 셀트리온 그룹은 사업 부문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적정 수요자를 빠르게 확인하고 신속한 매각 절차를 단행함으로써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향후 그룹의 성장성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셀트리온 그룹은 이번 분할 매각에서 ETC 제품은 제외해 해당 제품에 대한 사업권은 계속 유지가 된 사항이죠.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 시나 이달비, 아태 지역에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권리까지 확보해 매각 수익에도 지속적인 추가 부가 수익 창출도 기대. 전문의약품 사업권을 포함한 다케다 지역 사업 매각 결정은 투자 이익을 조기 회수해 그룹의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 구축과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인류의 건강한 삶을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 쪽으로는 그죠, 이런 좀 매각 차익 부분으로 단순하게 한 4,400억대 일단 자본이 생겼네요. 유명 바이오텍에서 톱10 매출 5조 넘볼 합병에서 달아오르는 셀트리온 목값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요 일단은 유명 바이오 기업 톱10을 이야기를 하면서 셀트리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 주자 셀트리온, 미국 시장을 누빌 바이오시밀러 3종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나 진펜트라 3년 내에 3조 5천억. 서 회장이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고, 일단은 이번에 일단은 합병은 다 마무리되었고 이제 제약가에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셀트리온 투자 포인트에서 진펜트라 필두 3년 내 총 매출 5조 원에서 6조 원, 셀트리온 제약 합병, 공매도 리스크 가능성 떨어지죠. 지금 현재 공매도 잔고가 계속 지금 감소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2030년까지 신규 약품 15종 개발 완수 목표,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삼각편대 매출 5조 눈앞, 미국 쪽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 중심에는 진펜트라가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진펜트라 유럽에서 성공하고 있고, 그죠. 일단은 요 진펜트라 가격이 미국에서 정맥 주사 대형 대비해서 피하 주사 제형의 약가가 약 3배 가량 높게 책정이 되는 상황. 요게 유럽 대비로 제가 기억하기로 4배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판매되는 램시마 SC 기준상으로 또 신약으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낮게 적용이 돼 경쟁이 제한될 것이다. 진펜트라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유럽에서 높았던 만큼 EUS의 매출 증가 추세가 미국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이유. 미국에서 진펜트라는 휴미라 등 경쟁 제품과 비슷한 가격이 책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단 베그젤마 쪽에 대한 부분도 그죠. 유럽 쪽에 잘 나가고 있죠. 유럽 점유율 지금 작년에 출시되었나요? 아무튼 7%대, 7%대 유럽 점유율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베그젤마 쪽에 대한 부분도 이제 미국의 원가 경쟁력 앞세워서 더군다나 합병을 했으니 그죠. 소 회장, 진펜트라가 3년 안에 매출 3조 원이 가능하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대 7조 원까지 성장한다라고 본다. 올해 또 다른 주력 의약품인 베그젤마 같은 기간 내에 5천억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6년 매출 5조 원에서 6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공매도 리스크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공매도 쪽에 대한 부분이 그죠. 우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간의 조금 특이한 유통 구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일단 그게 이제 없어짐으로써 공매도 잔고 사상 최저치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10월 말 11월 초까지만 해도 셀트리온의 거래 중 공매도 비중이 컸다.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더라도 2사 합병으로 사업이 안정화되면 관련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다. 제약과의 합병 6개월 내 일단은 소규모 합병 가능성이 높은 사항입니다. 소규모 합병 기준이 발행 주식수의 초 10%를 넘지 않을 때 부분이랑, 그리고 존속 주주의 회사가 발행 주식수 대비 20% 이상 반대 의사를 표명을 안 하면 그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회사에서는 그죠, 셀트리온 제약의 펀더멘털 가치가 적정에 이르렀을 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아마 반대가 많을 듯합니다. 반대가 많으면 당연히 20%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소규모 합병이 아니고 일반 합병으로 진행이 된다. 어제 라방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죠. 그렇다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죠, 당연히 소규모 합병이 훨씬 유리하겠지만 혹시나 안 되어서 일반 합병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주식 매도 청구권, 또 이게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주식 매도 청구권 내 가격. 그러면 회사 측에서는 내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당연히 좋은 부분입니다. 2030년까지 7종에서 22종으로 포트폴리오 증대 계획이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까지만 해도 11개 품목이죠. 네, 아무튼 이제는 정말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 왔고, 최근에 조금 이제 이슈라기보다는 좀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외국인 지분율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지분율이 22.65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죠,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어제 라방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거래소 기준이랑 금감원 기준 두 개가 있습니다. 거래소 기준은 말 그대로 장 종료까지, 그러니까 3시 30분까지의 외인들의 매수 매도를 그냥 계산한 부분이고요. 금감원 기준은 이게 조금 다릅니다. 시간 외부터 제가 증권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금감원 기준 자체가 외국인 투자관리 시스템에 금감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관리 시스템에서 정보를 따온다라고 합니다. 그럼 투자자 관리, 외국인 투자자 등록, 계좌 및 정보관리 등이 있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외국인 투자 하려면 약간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아마 그 등록 기준상의 금감원에 대한 그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는 거래소는 3시 30분까지의 부분이고, 금감원은 말 그대로 그 금감원에 외국인 투자 등록한 기준에 대해서 외국인의 보유 수량, 아무튼 계산되는 그 기준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단순하게 그죠, 거래소 기준이 어제 11만 8천주 순매도였는데 금감원 기준은 19만 주 부분이죠. 그저께도 7만 7천 주 순매도 부분이었는데 7만 1천주 순매수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른 차이점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증시현황 다행히 일단은 양봉이 나옵니다. 미증시 영향, 여러가지 미정부 셧다운 부분이 해결되었고 그죠. 근데 만약에 미정부 셧다운 부분 자체가 해결이 안 됐으면 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주식은 예측도 중요하지만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상황이고, 5일선 살짝 터치하면서 양봉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1.6%대 급등하네요. 마찬가지 121선 올라서면서 양봉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증시 일본 1.2%대 급등. 환율은 0.31% 하락한 1335원. 유가는 조금 올라서 73달러, 77달러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수급은 다행히 좋네요. 양 매수. 코스피도 외인 기관 모두 양 매수, 코스닥도 소폭이지만 양 매수 부분이고요. 예탁금은 다시 50조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49조 9천억대. 신용융자 계속 오르다가 조금 오늘은 좀 빠졌네요. 600억대에서 18조 3천억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2%, SK하이닉스 2%. 어제 TSMC 영향에다가 또 오늘 또 그저 어제 또 미증시, 또 엔비디아가 최고가,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고, 셀트리온 다행히 2.7%대, 카카오 신한지주가 2%대에서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해서 좀 뒤졌습니다. 6위 시가총액 6위 차지하고 있고, 코스닥은 2차전지는 조금 약보합이고, HLB 오늘도 흐름이 좋네요. 3%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고점을 넘겼네요. 어제 고점이 47,450원인데 오늘 고점 47,750원. 저점 고점 높여가면서 5일선에 완벽하게 안착을 했습니다. HLB 제약 3%대, 레인보우 3%, 그동안 빠졌던 부분이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코스피 의약품 1.2, 코스닥 제약, 1.69에서 모두 1%대 상승이고,
제약바이오주는 네, 그래도 조금만 빨간불이 좀 더 많이 있긴 합니다. 셀트리온 2.63% 상승한 179,400원, 거래량 178,000주에 22%대. 이렇게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더 나와야 되는데 그죠? 시가가 0.69, 네, 고가가 3.21, 183,300원. 오늘 일단 종가상 180,000원 위에서만 조금 안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가가 175,900원에서 일단 오늘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점 고점 높여가고 있죠. 그럼 단순하게 본다라고 하면 그죠? 빨리 매수하실 분들은 또 오늘이 타이밍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저점 고점 높여가면서 양봉. 물론 안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조금 다음 주까지는 봐야 되겠죠. 일단 60일선 깨지지 않고 네, 다행히 60일선 지지받으면서 네, 수급 편향. 외인 3,400주 매수, 네, 프로그램 9,100주 매도 부분이고요. 제약 3.43% 상승한 99,800원, 거래량 159,000주에 31%대. 마찬가지 거래량이 더 나와야죠. 시가가 0.93, 네, 고가가 5.4%, 101,500원, 저가가 0.93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제약도 네, 마찬가지네요. 저점 고점 높여가면서 양봉. 물론 아직은 5일선 아래 부분이죠. 수급 편향 프로그램만 10,000주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HLB 계속 좋은 모습. 일단 그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볼리지 밴드 하단 3일 동안 지지를 받고 있고, 네, 최저 급등했던 시기에 34,000원대, 54,000원 중간 라인대까지 빠졌던 부분이었죠. 여러가지 요게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HLB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많이 계시니 또 들고 가야죠. 지금은 이제 또 추세가 바뀌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네, 이번 주 마무리들 잘 하시고 네, 조금 셀트리온 주가가 좋기를 바라봅니다.